야, 니네 솔직히 선생도 바뀌었고 연도원장님 오늘 휴무거든. 원래 월요일날 나한테 너희들 도시락 폭탄 넘긴 거야. 왜? 선생님 월요일날 휴무인데 이 특강 때문에 썸머 때문에 올라가면 힘들잖아. 그럼 일주일 쉴 수 없으니까 내랑 둘이 바꿨어. 사실 나는 그 화목인데 월수 바꾼 거야. 나는 다 해도 되고. 근데 연도원장님이 월요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좀 부탁을 해서 내가 한 건데 6번 하는데 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 뭐. 보니까 특강비도 니네 여기 특강비 엄청나게 싼 거 알지? 진짜 싸. 다른 학원들이 25만 원, 20만 원 받아. 여긴 내가 알기로 12만 원인가 하여튼 얼마 받은 것 같아. 선생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선생님 오전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33번 내 거 선생님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프에서 합성함수의 실근 구하기. 그거 찾아. 요게 시험 문제 나와. 자, 써볼게. 아, 선생님, 물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있네. 자, 33번. 자, x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야. 이렇게 줬어. 그리고 y 이퀄 fx 그래프를 뭐 되게 좀 특이하게 막 줬어.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와서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뭐 너무 많이 났네. 이 정도 갔다가 쭉 올라가면 되는데 어디를 거쳐가야 돼?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야.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2고 여기는 가운데 여기 1이고 0. 그 다음에 얘가 마1, 얘가 마2. 그 다음에 여기가 마2. 그 다음에 요쯤이 얘가 마3. 그리고 여기가 마4인데 이 마4가 대충 이렇게 가서 쭉 해서 이게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3이고. 하여튼 대충 이 그래프 찾았어? 오케이. 자, 얘가 fx인데 자, 이런 문제 주었어. 자, f 합성 f. 자, 여기다 x 주고 는 0. 자, y 대신에 0 넣은 거지. 뭐야 이거?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방정식은 자, 여기다 0을 붙였으니까 얘가 방정식인데 옆에 그래프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2차 함수 중에서 y에다 0 넣은 거. 그지?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요게 x축이면 2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바로 근이잖아. 그지?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옆에 그래프가 있으면 함수를 이용해서 얘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얘를 이제 이렇게 y를 붙이고 y를 붙일 건데 아, 얘가 딱 fx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합성이야. 그럼 써볼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지, 그지? 그러면 이만큼을 모르겠으면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고 그냥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하면 그냥 보면 돼. 어떻게? 자, 여기다 뭔가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0이 나온 거잖아. 그럼 0이 나오는 값들을 찾아봤더니 얘하고 얘네. 즉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 얘들이 0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 fx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첫 번째, fx가 요거 말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거. 얘가 마이너스 2. 두 번째, fx가 0. 세 번째, 이 fx가 플러스 2. 그럼 이거 뭐야? 또는 하면 돼. 또는이야. 합치라고. 이런 것들 된다고. 됐지? 이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럼 선생님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자, 치환하면 봐봐. 선생님 치환한 걸 한번 보여줄게. 이 정도는 사실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고 치환을 했어. 그럼 이거지. 자, ft가 뭐 되는 걸 찾는 거야? 0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가 뭐예요? 아, 이게 fx는 0하고 같은 거야. 그럼 요 x축을 t축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동일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t값을 구해주면 x값 구해준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t값이 마2,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치환하면 내가 t값을 구한 거잖아. 그럼 치환식으로 다시 가야 돼. 바로 뭐야? 내가
fx를 t라고 취하는 거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덩어리를. 그러니까 요 t 값을 찾았으니까 요 t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플러스 1일 때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기 t 값에 이렇게 3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3개야. 알았지? 이렇게 요 3개. 그러니까 내가 치환해서 했다 그러면 또 바보처럼 t 값 찾아가지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안 돼. 나는 t 값을 구한 거고. 치환한 값을 찾은 거라고. 그럼 이 덩어리를 내가 t라고 했으니까 이 t는 일종의 y 값이라고. 그제? y 값.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y 값이라고. 얘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y 이꼴 fx랑 y 이꼴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요 방정식의 근이다. 정확해야 돼. y 이꼴 fx와 y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요 상수함수지, 가로선.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야. 무슨 얘기야? 내가 이 y를 붙였다는 건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편의상 붙인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x라고. 그럼 가서 마이너스 2를 딱 그어줘야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여기 딱 요게 선생님 안 썼는데 요게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근이 교점이 나오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거.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0하고 만나는 거니까 아까 그거 그대로네. 바로 뭐야? 마이너스 2랑 0이랑 플러스 2. 됐지? 이게 x축이잖아.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됐지? 요거. 그 다음에 얘는 fx하고 y 이꼴 2. 자, y 이꼴 2는 당연히 요거잖아. 여기가 2였어. 그래서 요 놈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얘는 얼마다? 4랑 마이너스 4랑 4다. 됐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얘네들 다 더하시오 그랬어. 얘가 만약에 대칭적인 그래프라고 하면 니네 근을 구하시오하고 뭐 근의 합을 구하시오하고 이런 거 좀 다르잖아. 그치? 내가 근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근을 정확하게 구해주는 거야. 근데 근의 합을 구하시오 할 때는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많아. 예를 들어 볼게. 봐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됐어. 얘가 0이고 얘가 3이야. 여기 가운데가 딱 2분의 3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대칭이다? 그럼 여기 어떤 가로선을 줬어. 쳐다봐. 이렇게 줬어. 그럼 이 교점의 x좌표 근이니까 얘를 x1, 얘를 x2. 그럼 근을 구해. 그럼 진짜 요 식 필요하고 요 식 필요한 거야. 근데 근의 합을 구해. 그러면 이 x1하고 x2를 더한 거잖아. 요걸 딱 2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야. 그게 바로 요 대칭 축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구할 수 있어도 얘의 합을 물어보면 어차피 얘는 요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누구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그 평균이 2분의 3이야. 그럼 요거 2하고 2의 약분하니까 합은 3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 가로선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두 개를 더하면 다 3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근을 구하시오하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합을 구할 때는 이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그 아래 문제가 그런 거야. 0에서 2까지 해서 fx 그래프 주고 f 합성 fx가 1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풀고 마지막 부분에서 대칭성을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답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시험에 개 잘 나오는 유형이야. 여기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보자.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어야지. 이제 역함수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역함수를 할 건데 역함수는 되게 중요해.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거든. 그럼 앞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공역과 치역을 좀 조작을 해주는 거지. 조금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분명히 1대1 대응이 아닌데 요 대칭축을 잘라가지고 요쪽만 만들어주는 거지. 이때 공역과 치역을 적절히 갖게 해주면 이 함수도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앞으로 배우는 너희들이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범용을 배우고 고2 가서 계속 써먹는 거야. 미분도 막 역함수 미분법 있는데 다행인 거는 니들이 미적2에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이런 게 빠졌어. 애들 막 진짜 어려웠거든. 그거 다 막 이해시키려면. 근데 몇 개가 좀 빠졌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그대로 쓰이는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배우는데 대수에서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야. 지금 이 배우는 스토리가 그대로 가서 쓰인다고.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배워. 자, 그럼 역함수가 뭐냐? 선생님이 역함수를 요점 핵심 위주로 딱 정리해 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다음에 이 방송을 봤을 때, 더 오래 기억나게.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이 f라는 함수가 있어. 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중요한 거, 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대1 대응을 배웠잖아. 그 문제가 여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야. 1대1 대응이 뭐야? 첫 번째, 1대1 함수 해야지.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그게 1대1 함수지. 확인법은 가로선. 하나만 만난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었어. 뭐야? 꽁치. 공역과 치역이 같다. 아, 내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포항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지인들하고 맨날 술 먹으면 그 지인 중에 제일 대빵이 과메기를 겁내 좋아했어, 과메기. 과메기. 근데 그 과메기가 꽁치로 만들어. 그래서 선생님은 꽁치를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많이 먹어서. 자, 꽁치가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1대1 함수이면서 꽁치이면, 즉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다.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왜? 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x에서 이렇게 y로 보내. 그 함수가 f야. 그럼 여기 x가 쭉 들어가. 뭐 타고 가? 이제 이게 y인데 얘가 결국 fx 이렇게 타고 오겠지. 그럼 이 반대로 y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x로 가는 함수를 얘를 우리는 f의 인버스 이렇게 붙인다고. f의 인버스. 요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원소가 내가 5개가 있어. 여기 5개가. 근데 여기에 7개가 있어. 7개가. 그래도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지. 맞잖아. 하나만 이렇게 안 바뀌게 쭉 오면 되잖아. 그럼 1대1 함수야. 근데 그럼 얘가 5개니까 화살표 5개만 받을 거 아니야. 그럼 2개 안 받았지. 그럼 얘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이제 정역이 되고 이쪽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화살표 안 보낸 2개가 있잖아. 그럼 함수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를 논한다. 그럼 여기서 이 반대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한다고.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 당연히 Y가 들어가고 X가 나오겠지. 요 관계의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 역함수.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2가지. 역함수 정의는 이래. 그리고 얘가 역함수 성립 조건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y =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를 쓸지 몰라. 자, 그럼 내가 2가지를 다 소개해 줄게. 자, 선생님은 뭘 쓰냐? 그냥 나는 역함수 구해 그러면 x하고 y를 바꿔버려. x하고 y를 바꿔버린다고. 내가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주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뒤에다 의미 설명을 해줘야 너희들이 더 알아들어. 처음부터 연락에 설명해봤자 너희들 뇌에는 안 꽂혀. 차라리 구하는 방법을 미리 배워. 봐봐. 첫 번째, x랑 y를 교체한다. x랑 y를 바꿔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y에다 x 넣고 여기다가 x에다 y를 넣는다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걸 y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뭐겠어? 이 y는 x-1, y는 2분의 1 x-2분의 1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y 인버스라는 거를 썼거든? 이렇게 y 인버스? y 인버스. 니네 이거 다시 여기 봐.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야. 알았지? 이건 인버스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읽으면 큰일 나. 인버스라고 읽어준 거야. F 인버스. 알았지? 인버스 펑션이 역함수야.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전에는 쌤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전까지는 얘를 y의 인버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얘를 잘 안 써. 그럼 뭐냐? 얘를 우리가 이렇게 fx로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f 인버스 x 이렇게 쓰긴 해. 이렇게. 요건 많이 써. 지금도. 알았지? f 인버스. 자, 어쨌든 일단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어. 얘가 바로 저 y 이꼴 2x 플러스 1의 역함수야. 좀 이따 설명할게.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처음부터 x로 정리하는 거야. 왜? 당연히 내가 여기는 원함수는 자 y 이꼴 fx 이렇게 정리하지. 이쪽에다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x를 탁 집어넣어야 y가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역함수는 내가 y를 탁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정리할 거야? 이런 형태로 정리해야지. 그래야 내가 y 대신에 숫자를 넣으면 x가 탁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기 그러니까 뒤에다 붙인다고. 뒤에다. 선생님 기호는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x, y 처음부터 교체했는데 뭐 한다고? 얘를 x로 정리한다고. 그럼 x로 정리하니까 뭐야? 2x는 y 마이너스 1. 됐지? 이 상태에서 2로 나눠. 그럼 2분의 1 y 빼기 2분의 1.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되니? 유럽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써. 이렇게 쓴다고 그냥 x 이꼴 fy라고 쓴다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x 이꼴 f 인버스 y 이렇게 해서 쓴다고. 그냥 이 식을 쓴다는 얘기야. 이 식을 그냥 써. 이렇게. x는 이렇게 쓴다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여기서 야 좀 그렇지 않니? 얘가 이제 정역이고 얘가 치역인데 아무래도 함수는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 변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x하고 y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봐봐. 얘는 처음부터 바꿨어. 처음부터 x 자리에다 y 쓰고 y 자리에다 x 썼어. 이렇게 x하고 y를 바꿔주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x하고 y를 바꿔주는 걸 역함수라고 해. 그런데 그 바꿔주는 방법은 진짜 처음부터 바꾸는 거. 두 번째,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거 봐, 똑같잖아.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뭐 쓴다고? 나는 위에 거를 좀 좋아해. 난 처음부터 그냥 바꿔버려. 쭉 정리해버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지 저게? 아니라 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저 선생님은 저 방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봐봐. 여기 x가 있고 이제 y가 이렇게 있는데 요 f가 2x 플러스 1이었어. 그러니까 요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였다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내가 0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이 y 값이 1이고 얘가 1이면 자 얘가 3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원함수라고. 처음 원래 함수. 그럼 역함수는 반대로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잖아. 누구 거야 이게? y 변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게 y니까 자 얘를 이렇게 2x는 y 빼기 1 x는 2분의 1 y 빼기 1 이렇게 y 빼기 2분의 1 이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봐봐. 여기다 1을 넣으면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니까 0이 되는 거잖아. 그냥 이 방향 화살표가 나오잖아. 내가 당연히 y 이꼴 x로 정리하면 거기다 x 넣으면 y 값 나오는 거고 x 이꼴 y로 정리하면 거기다 y를 넣으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x 이꼴 y식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 뒤에 거 3을 넣었어.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니까 1이잖아.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치? 내가 그러니까 얘를 x로 정리했어. x 이꼴 y식으로 정리했다고. 이번에 y를 여기다 집어 넣는단 말이야. 그게 역함수니까. 즉 입력과 출력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가 원래는 공역, 치역 쪽에 있는 건데 얘를 정역으로 하고 x가 치역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y 값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x 값이 뭐가 나오지? 그럼 얘는 이제 순서상이 뭐 y, x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불편해. 왜? 늘상 입력을 x에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얘네하고 둘이 바꿔주는 거야. 봐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럼 아까하고 식이 좀 다른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야, 여기다가 내가 이제 1을 넣잖아? 그럼 이 1이 x인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저 함수에 y 값을 넣는 거야. 내가 여기다 y 값을 1 넣으면 x 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y에다 1 넣는다는 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x 변수하고 y 변수를 바꿔줘서 요 x가 아까는 쟤는 정역이지만 얘는 y 값이란 말이야. 이게 공역이란 말이야. 근데 늘상 x는 정역이 되는 느낌으로 다시 함수를 바꿔줬다고. 그럼 이 함수가 저 함수하고 좀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f 인버스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까 저기 fx가 있어. 누구야?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요 녀석의 역함수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fx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가 바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다? 얘 여기다 y라고 하고 둘이 이걸 바꿔서 y로 정리한 식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x로 정리한 마지막에 바꾼 식이거나. 그러면 아까 저 함수의 반대. 즉 얘는 x에다 넣어서 y 값을 알아봤다면 얘는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이 관계를 구해주는 함수식이다. 반대로 오는 함수식 역함수. 정리. 처음부터 x, y를 바꿔서 만든다. 혹은 x 이퀄 fy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꿔준다. 그러면서 f 인버스라는 기호를 붙여준다. 됐지? 요 정도 하면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연습할 수 있어. 제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좀 많이 생략했어. 근데 그 생략한 게 이제 뭐냐면 요런 거 이제 말로 때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말로 때울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처음 함수식이 fx가 이렇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를 줘볼게. 만약에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줬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렇게 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얘를 우리는 정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잖아? 이런 게 있어. 정역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있지. 이게 정역에 있는 숫자잖아. 얘가 이제 어디로 가? 치역의, 인버스에서는 얘가 치역의 숫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치역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큰 수가 나오겠지? y도 0보다 같거나 큰 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둘이 얘는 지금 똑같잖아. 선생님, 그래, 꽁치가 되잖아, 꽁치. 이런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 숫자가 1로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역은 치역으로, 치역은 정역으로 바뀌어요. 이런 말 한다고. 그때 중요한 게, 정역은 x고 치역은 y잖아. 그러니까 변수는 정역은 x, 치역은 y. 변수는 당연히 다르게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바뀐다고. 정역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여기로 간다고. 그 다음에 여기 치역에 있는 숫자가 정역으로 들어간다고. 얘는 둘 다 똑같으니까. 알겠니? 요거 첫 번째.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야, 얘는 y값이 0보다 같거나 크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치역을 써주는 습관을 붙여야 돼. 치역을. 물론 1차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고 그러니까 안 썼던 거야. 근데 앞으로는 여기다 치역을 써줘야 돼. 그럼 뒤에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 거기서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치역을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봐. 얘가 이거니까 x랑 y 바꾸래. 자, 바꿀게. 그럼 바꾸면 얘가 x고 얘가 이거야. 그럼 얘를 y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y 제곱이니까 뭐야? y는 뿔마 루트 x겠지? 맞잖아. 이제 내가 이걸 y로 정리하고 싶은데 y의 제곱이 붙었으니까 뭐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요. 이게 이제 지수를 배우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제곱근이네? 제곱근? 그러니까 y는 뿔마 루트 x. 그런데 아까 써놨잖아. 봐봐. 얘가 치역이 이거고 여기다 써봐. 그러면 정역이 뭐겠어?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이거고 정역이 이거야. 그럼 이게 바뀌니까 얘가 치역으로 가잖아. 치역이 0보다 커야 되네? 너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 일로 와. x가 0보다 이건 나도 알아. 촌스럽게 왜 이걸 써? 루트인데. 루트니까 근호 안에는 0보다 같거나 커야지. 그래서 써도 괜찮지만 조금 촌스러워져서 안 써도 돼. 왜? 무리함수는
전 세계 공통의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걸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을 안 준다고. 누가 봐도 여기는 0보다 큰 애만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어.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얘가 지금 치역이 이거고 정의역이 이거니까 얘가 일로 왔을 때 치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 0보다 작거나 크니까 y도 0보다 작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는 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하나는 여기다 남깁니다. 자, 잘 봐. 니네, 여기 봐. 역함수의 문제는 이 핵심이 뭐냐면, 자, 입력과 출력이 바뀐다는 거야. 이게 바뀐다고. 역함수는 항상 뭐하고 뭐가 바뀌어? 입력과 출력이 바뀌어. 자, 내가 원함수에서 A를 넣었더니 B가 나와. 그럼 역함수에서는 뭐야?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만 딱 언급해 줄게. 내가 여기다 인버스를 붙였다 해서 얘가 역함수냐? Oh no. 이거는 뭐야? 동의어. 이거는 동의어라고. 동의어라고. 그러니까 얘나 얘랑 같은 거야. 내가 A를 넣어서 B가 나오면 역함수에서 B를 넣으면 A가 나와 이거라고. 같은 거라고. 이게 지금 같은 결과를 준 거라고. 역함수는 아까 그랬지? 역함수는 X와 Y를 교체해 주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X하고 Y를 바꿔야지. 이건 X가 아니잖아. 숫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정된 거 여기 3 넣으면 2가 나와요. F 역함수에서는 2 넣으면 3 나와요. 요 관계를 알려준 거지. 이건 역함수가 아니라 역함수의 강력한 성질인 거야. 이건 성질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이 두 개가 같은 기호라고. 시험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만 이제 진짜 역함수 구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X하고 Y 바꾸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X하고 Y를 바꾸는 거를 우리는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FA가 B다, F 인버스 B가 A랑 같다, 이거는 동의어야. 같은 말이라고. 얘를 주면 얘를 준 거야. 얘를 주면 얘를 준 거라고. 같은 걸 준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요만큼을 핵심으로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이제 성질을 선생님이 몇 개 정리할 거야. 역함수 성질. 자, 네 번째. 이걸로 시험 문제 다 푸는 거야, 대부분. 역함수 문제 한 80% 이걸로 풀어. 그 다음에 성질. 자,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냐? 자, 첫 번째. 인버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맞지? 내가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오는 함수가 역함수인데 또 반대로 가래. 그러면 원래 원함수가 나오겠지. 그지? 우리가 이제 집합을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니 벌써? 여집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A의 여집합이야. 그럼 뭐야? A가 아닌 집합이야. not A 뭐 이런 뜻이야. 얘를 기호로 명제에서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not A. A가 아닌 거.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여기가 A라는 집합이야. 그럼 이 바깥에 전체 집합이 있어. 이렇게 전체. 그럼 여기가 바로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의 여집합인데 또 여집합의 여집합 하면 뭐겠어? 또 얘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A가 아니다야. 아닌 거에 또 아닌 거니까 일로 가겠지. 역함수야. 역함수에 또 역함수니까 원래로 가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이거.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 자, 두 번째. 자, 내가 F라는 애하고 그거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치잖아? 합성을 시키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항등함수가 만들어져.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고. 자, 내가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반드시 I가 된다. 자, 설명해 볼게. 봐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얘를 반대로 쓸 수 있어. F 인버스에 F를 합성해. 그런데 얘는 인버스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이쪽이 먼저 오는 거지, 그치? 뭘 넣어야 돼? 보통 그래서 얘는 문자를 이렇게 Y를 집어넣는다고. Y 문자를. 그치? 근데 얘는 누가 먼저 들어가? F가 먼저 들어가지? 그럼 얘를 이렇게 X 문자를 준다고. 잘 봐.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갔어. 그럼 뭐 나오니? F 타고 들어가면 Y라는 값이 나오겠지. 얘의 함수값 Y가 나오겠지. 아니,
얘가 이렇게 뭔가 y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의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y에다 다시 역함수로 보내니까 또 누가 나오겠어? 아까 보내기 직전 거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나와?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x를 넣었더니 얘를 타고 가서 자, 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누가 나와? 얘의 함수값 y가 나올 거라고. 그럼 그 y를 역함수로 보내니까 또 뭐야? 처음에 들어갔던 x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를 합쳤는데 내가 처음에 x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다시 x가 탁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와. 이걸 뭐라고 해? 항등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럼 여기 봐봐. 얘는 y를 넣을게. y를 넣었어. 어디다? 인버스에다. 그럼 얘의 무슨 값이 만들어져? x값이 만들어지겠지. 여기 x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x가 여기로 들어가지. 그럼 다시 똑같은 함수잖아, 이게. 얘 반대로 간 거고 얘는 원래 그지? 얘는 얘 여기 아니, 야, f하고 f 인버스는 같은 함수 갖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은 f고 오는 방향이 인버스라고. 그럼 내가 얘가 인버스가 붙었으니까 얘한테 뭔가 y값을 넣는다고. 그럼 이거에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에 여기다 x값을 집어넣으면 아까 직전에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다 최종적으로 y. 즉 얘도 뭐야? 들어간 게 y면 출력이 y야.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럼 이게 아마 그때 가서 이걸 이렇게 배우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책은 이렇게 나눠 놓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고등학교 버전은 봐봐. F하고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하고 그냥 F를 합치면 모두 다 항등함수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F에다가 인버스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돼. 그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되니까 이거 안 써도 돼요 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니네 봐봐. 여기 봐. 내가 여기다 2 더하기 x가 5 되는 이 방정식을 풀려면 최종 답이 3이잖아. 그럼 너희들 요 2에 역원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 역원을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양변에 이렇게 더해준다고.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 되지. 0이 덧셈에서 항등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0에다가 x를 더하면 자 이게 3이잖아. 그럼 0에다 x를 더하면 x 자기 자신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라는 애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i가 돼요 라는 거는 여기다 어떤 걸 합쳐도 그냥 얘는 안 써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i하고 f를 합치면 그냥 f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조금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하나 해볼게. 자, 내가 여기 f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g 함수를 선생님 물어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아까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얘의 역함수가 f 인버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왼쪽에다 f 인버스 이렇게 합성을 해요.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방향을 지켜서.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방향은 지켜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고. i가 된다고. 그럼 이 i하고 g를 합치면 그대로 g가 되는 거야. 즉 얘를 날리고 싶을 때 얘의 왼쪽에다 인버스. 그럼 인버스는 당연히 f를 합성해주면 날아가겠지.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왼쪽에 f 인버스 합성 h 해주면 여기 gx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기말고사 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은 천천히 하고. 그래서 다시 f하고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치면 뭐가 된다? i가 된다. 그럼 여기다 뭔가 이어지면 얘는 안 써도 된다. 왜? 얘가 항등함수니까. 여기다 만약에 h하고 이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h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i니까 그냥 얘를 없애면 되는 거야. 왜? 얘네 둘이 합치면 i니까 i가 뭔가 붙으면 이 i는 없어진다고. 자기 자신 나오니까 h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 여기다가 얘를 붙였어. 그럼 없어진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내가 아까 곱셈도 봐봐. 선생님 여기다 3x 만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뭐 여기 만약에 뭐 7이 있어. 그럼 니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얘의 역원을 여기로 따지면 뭐야? 얘의 역함수를 얘의 역원을 여기다 이렇게 더해준다고. 얘의 역원이 얘야. 없어지는 거. 그럼 얘가 뭐 돼? 0이 된다고. 그럼 0은 덧셈에서 항등함수니까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얘 3x가 딱 나온다는 거야. 그럼 3x가 9니까 이제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서는 곱셈이잖아. 곱셈. 곱셈에서 역원은
역수란 말이야. 여기다 역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 된다고. 1은 곱셈에서 항등원이야. 내가 3에다가 뭘 곱해야 3이 나와? 5에다 뭘 곱해야 5가 나와? 이런 거야. F에다가 뭘 합성해야 F가 나와? I라고. F에다 I를 합성하면 F라고. G에다가 뭘 합성해야 G가 나와? I라고. 항등원은 봐봐. 얘하고 얘는 곱셈에서 항등원 1이잖아. 요 1은 곱셈에서 하나밖에 없어. 불멸이야. 불멸. 그러니까 내가 5에다가 뭘 곱해야 5 나와? 100에다 뭘 곱해야 100 나와? 그럼 다 1이라고. 곱셈에서는 1이라고. 마찬가지야. 이 함수에다가 무엇을 합성해줘야 항등함수 i가 나와? 바로 그거 역함수라고. 그럼 얘가 나오면 뭐야? 봐봐. 이 둘이 곱해서 1 나왔어. 1 곱하기 x를 뭐야? 1 곱하기 x가 x지. 그러니까 2를 안 써도 된다고. 1x 이렇게 안 쓴다. 그냥 x 한다고. 이거 같은 이치야. 지금 니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알겠지?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 합성 G의 이 전체의 인버스는, 이 전체 인버스 봐. 얘는 이 합성한 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둘이 위치가 바뀌어. 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버스가 들어가는데 위치가 바뀐다고,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고. 바로 얘의 역함수가 바로 뭐다? 얘다.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 봐봐. 얘하고 얘가 역함수면 둘이 합치면 뭐가 돼야 돼? i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 F 합성 G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얘라고. 그럼 둘이 봐. F 합성 G, 이게 원래 함수인데, 그거의 인버스가 얘래. 그럼 둘이, 자, G 인버스, 얘네 서로 무슨 관계래? 얘의 역함수가 얘니까 얘하고 얘는 역함수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둘이 딱 합치면 뭐가 될까? i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그게 증명이야. 얘가 뭐가 된다고? i가 되는지. 봐봐. 결합법칙 성립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도 되지? 이렇게 묶으니까 뭐야? i가 되네?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f하고 i 합쳐봤자 f라겠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붙겠지? 다시 i가 되네? 진짜 i가 되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 녀석의 역함수는, 물론 너희들이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애들 이해는 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두 다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럼 그렇구나 정도인데, 니들이 이걸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못 써먹어.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는 별개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선생님 증명해 준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증명을 알아듣는 애가 여기 전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안 해.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 근데 이 결과치를 외우는 거는 중요한 거야. 이거 기본 베이스야.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두 개 합친 거의 역함수는 이 인버스가 각각 분배가 되는데 위치가 바뀌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위치가 바뀌어요. 세 개짜리 역시 마찬가지야.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는 이런 얘기야. 역함수는 얘부터 쓰는 거라고.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물론 세 개짜리니까 가운데는 뭐 순서가 똑같지, 그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알아들여야 돼? 요 놈하고 요 놈이 역함수 관계야. 둘이 딱 부딪히면 i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성하면 i가 된다고. 어떻게 해? 봐봐. F 합성 G 합성 H 이 덩어리와 H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을 이렇게 합성하면 요게 다 없어지고 I 됩니까? 그러면 I 되는데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요 가운데 거 없어지지? I잖아, I. 그러면 I는 안 써도 된다며. 그럼 여기 뭐야? 또 없어지지? 또 없어지지. 그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한 거야? 이렇게 묶었네? 가능해? 가능하지.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내가 얘 둘이 묶어도 된다고. 그럼 묶으면 날아가고, 또 얘네 둘이 묶으면 날아가고, 얘네 둘이 묶으면 날아가고, 그래서 i가 됐다. 서로 역함수가 맞네요.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조금 보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3개짜리 역함수는 뭐라고? 순서가 바뀝니다. 2개짜리 역함수 순서가 바뀝니다. 다 순서가 바뀐다고, 역함수가. 알았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
인버스가 다 붙는데 순서가 바뀐다. 요걸 외우라고, 알았지? 그런 문제는 그냥 다 풀려.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이야. 기하학적 의미야. 바로 5번째.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즉 그래프적 의미라고. 바로 역함수는 y 이꼴 대칭함수야. y 이꼴 x 대칭함수야. y 이꼴 x 대칭함수다. 왜? 여기 봐. 내가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대답을 해줘봐. 자, y가 누구니? x요 하는 거야. x가 누구니? y요. 이게 뭐야? x와 y가 바뀌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1,2를 줬어. 그럼 얘를 y 이꼴 x 대칭하라는 건 이 y 이꼴 x 이게 y 이꼴 x라고. 그럼 대칭 이동의 핵심은 180도 회전 운동이라고. 바로 얘가 이렇게 와서 연장선을 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 점으로 가는 거죠. 1,2가 이 주황색 포인트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그럼 어떻게 가요? 자, 바로 요 x좌표가 y좌표로 가고 y좌표가 x좌표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점들 봐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가. 그럼 이 점이 일로 왔고 이 점이 여기로 왔고 그래서 다 이 점들마다 다 y 이꼴 x 대칭한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럼 여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바로 이 함수를 fx, 이 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거야. 특징이 뭐야? y 이꼴 x 대칭이야. y 이꼴 x가 뭔데? 이게 x하고 y가 바뀐다는 뜻이잖아. 내가 y 자리에다 x 넣어도 되고 x 자리에다 y 넣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점을 주고 y 이꼴 x 대칭 해봐. 그럼 어떻게 해? 둘이 위치 바꾸면 된다고. 그럼 이게 의심되는 애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점 모르겠어. 잘 봐. 이 점을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중점이 여기지?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요 선분과 요 선분은 수직관계니까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연립해서 풀어보면 돼. 다시 봐봐.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대칭 이동했다는 건 180도 회전 운동이 여기 직각이란 말이야.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기울기 구해볼까? a 빼기 1분의 b 빼기 1. 얘가 얼마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요 식하고 두 번째. 요 두 개의 중점이 바로 여기지? 그럼 얘는 중점이 이게 보이지? 여기다 두 개 놓으면 뭐야 이거를? 내가 이 중점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 p, q라고 하면 여기다 p 넣으면 q인데 이 p하고 q가 같은 거지? p 넣으면 p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문자를 뭐라고 써? 이렇게. 그럼 얘하고 중점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이렇게 2분의 a하고 1을 더하고 2분의 b하고 1을 더하면 얘가 누가 된다? 여기다 뭐 써줘. 몇 콤마 몇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얘가 p, p다. 이렇게 p, p다. 이렇게. 왜? y 이꼴 x니까. 여기다 p 넣으니까 p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랑 p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럼 식 몇 개 만들어져? 여기 2개. 여기 하나 더. 3개. 3개 갖고 연립하면 얘가 나온다고. 알았니? 그럼 만약에 중점 좌표를 주면 더 좋고 여기를 주면. 맞지? 이렇게 구하는 애들은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진짜 이게 미친놈이라고 이거. 왜? 역함수라는 거는 y 이꼴 x 대칭이다. 입력과 출력이 바뀌는 게 이게 입력과 출력이 바뀌는 거거든. 내가 여기다 3 넣으면 3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얘도 2 넣잖아. 그러니까 요 놈하고 둘이 위치를 바꿔주는 게 y 이꼴 x 대칭이야. 아까 봐봐. x와 y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x와 y를 바꾸는 게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x, y 위치를 바꿔주는 게 y 이꼴 x 대칭이다. 그러면 니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올까? 두 역함수, 즉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얘처럼 이 중간에 있는 y 이꼴 x하고 얘하고 둘이 안 만나면 얘하고 얘가 교점이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럼 교점이 어떻게 나오겠어? 봐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역함수가 이렇게 가겠지? 바로 이 y 이꼴 x하고 만나야 역함수끼리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역함수는 교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y 이꼴 x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뭐하고 연립할래? 자, 주어진 게 f 주어졌어. 바로 fx하고 x를 연립하면 되는 거야. 즉 fx 함수와 y 이꼴 x인 요 x를 즉
y equal x인 x를 연립하면 된다고. 이걸 풀면 된다고. 바보처럼 인버스를 구해서 둘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집에서 뒤에 것들을 문제를 조금 풀어와봐.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좀 압축해서 한 2, 30분 안에 압축해서 문제를 풀고 이제 넘어갈 거야. 알겠지? 여기서 지금 자, 아까 입력과 출력이 바뀐다 이 문제로 많이 풀고 그래프는 요거하고 성질 정도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 뭐 해야 돼?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해봐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보고 천천히 해봐. 자, 너무 이게 중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갔지만 요 정도.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뭐가 남았어?